자, 오늘 수업은 지하생활자의 수기, 도스토옙스키 지하생활자의 수기를 공부해보자. 평생 한 번을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100선 중에 세 번째 이야기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지하생활자의 수기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자유의지의 중요성, 자유의지의 특성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중 한 페이지 반 정도 우리 공부 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리뷰하진 않는다고 했었지. 리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작이 한두 페이지를 공부하면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냥 맛만 보는 전체적인 내 책의 가치라든지 철학, 도덕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책의 맛만 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한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공부하자. 키우고. 자,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 지하생활자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 이야기는 예를 들어 은혜도 모르며 자신보다 타인을 멸시하는 빛을 띤 타락한 신사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아저씨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아저씨가 분별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너는 옳다, 너는 틀리다, 나는 옳다, 너는 틀리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 모습을 분별에 가득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거만한 모습으로 특별한 동기도 없이 갑자기 사람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이따위 합리적인 세계는 힘껏 한껏 걷어차 부셔버립시다. 우리 세상은 이성적 합리적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성적 합리적 세상은 도덕과 법률과 규칙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도덕과 법률과 규칙이 지배하는 세상. 이 이성적 합리적 세상, 이 합리적인 세계지. 그 이성적 합리적인 세상이 없다면 힘이 약한 사람은 맨날 힘 있는 사람한테 맨날 핍박을 당하면서 살겠지. 이거 큰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이 없다면 뭐 사고가 나고 차를 몰고 나가기도 어려울 거야, 아마도. 자, 아무튼 그런데 그런 이성적 합리적 세상은 꿈꿔 부셔버리재. 왜 부셔버리자고 하는지 내용을 공부해보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 이성적 합리적 세상이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세상이기는 하지만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 단점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정해진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 졸업을 하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대학교 가야 되고, 뭐 안 가도 되지. 안 가도 되지만 안 가면 저 아이는 좀 문제인가? 저 아이는 좀 성실하지 않은가? 자기가 생각에 의해서 뭐 고등학교를 안 가거나 대학을 안 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렇겠지?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대학을 졸업을 하면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회사원이 되겠지. 뭐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나 뭐 교사나 뭐든지 간에 뭔가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가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게 되면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더 자유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 전까지 부모님들이 좀 돌봐주셨을 때는, 지원을 했을 때는 그나마 자유가 있었지만 이제 자기가 가정을 이끌고 자신의 뭐 부인, 남편 또는 아이들을 부양하게 되면 이제 마음대로 회사도 뭐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 회사 같으면 진급을 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진급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보다 후배, 한참 후배의 지시를 받고서는 한국 사람들은 잘 못 견디지. 뭐 일본이나 미국, 뭐 다른 유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 특히 한국 이 유교적 사상에 박혀 있는 이 한국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지시받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장유유서 때문에. 유학은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학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나라가 한국이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딱 정해진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뭐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좀 임원에서도 뭐 상무, 전무, 부사장 이렇게 진급하다가 결국은 퇴직하겠지. 퇴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쉬다가 죽음을 맞이하겠지.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자유에서 멀어진다. 자유의지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야 돼. 경쟁 속에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유가 없고 이 세상을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누는 그런 어리석음을 포함하게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이성적 합리적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주 역할을 하지만 두 가지 큰 문제점. 정해진 길을 자유의지가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경쟁 속에서 성공자와 성공과 실패가 나뉘는 것. 그것이 두 가지 큰 단점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거야. 글쎄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선입견은 악마에게나 주어버리고 다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의지대로 이 자신의 어리석은 의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의지, 이게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다. 자유의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어? 라고 시끄럽게 말한다 해도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겠다. 그렇게 형편없는 별로 좋아 훌륭해 보이지 않는 아저씨가 자유의지를 주장해도 조금도 놀라지 않겠다. 뭐 그게 사람이니까. 사실 이 정도는 대수롭진 않지만 기분이 상하는 것은 반드시 동조자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뭐 주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좀 기분이 상하는 것은 이 도스토옙스키처럼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한테 좀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박수치고 동조한다는 거야. 그게 좀 마음이 상하긴 하겠지. 자, 하지만 하긴 그렇게 뻔뻔한 게 인간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도 이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그런 뻔뻔한 인간들 뭐 어쩔 수 없지. 자, 그게 인간이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보자. 이것은 입에 담을 가치도 없는 뭐 당연하다는 얘기야. 입에 담을 가치도 없어. 당연해. 그런 의미 없는 원인에 기인한다. 의미 없는 원인. 즉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이성이나 이익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이성적 합리적 세상을 따르기보다는 그런 얘기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야. 물론 비록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쩌겠는가. 되게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또한 무언가 잘못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말 아무리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나는 도스토옙스키지. 나는 이미 그런 경향이지만 나는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다. 자, 세 번째 자유의지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세 번째 자유의지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겠어? 뻔뻔한 신사조차도 누구나 자유의지를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겠어? 자유의지의 특징.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라도 우리는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유의지를 주장한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되지 않아도 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특징이 되겠다. 자유의지대로 살면 돈을 못 벌어도 이렇게 산다는 얘기지. 자, 세 번째 특징 보자.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이라도 어쨌든 자신의 변덕, 미쳤다고 해도 좋으니 어쨌든 자신의 공상. 이거 보면 의지와 변덕, 공상 같은 세 번째 특징이 있는 거야.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가장 큰 이익이다. 의지와 변덕과 공상이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왜 그런지는 상상이 되지? 우리가 뭐 유럽 여행 수천만 원 들여서 갔다 오는 이유가 뭐겠어? 이익이 되진 않잖아. 근데 이익이 되지 않지만 크루즈를 타고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여서 세계 일주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 그치? 이익이 되지 않지만 더 얻는 게 있는 거지. 이는 어떤 분류에도 속하지 않는 이익이며 또한 이에는 어떠한 이론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론이라는 게 뭐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이론이야.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자유의지의 특징이란 얘기다. 이익이 되지 않아도 하는 비이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이 뭐야? 자, 네 번째 특징을 보자. 인간에게 유익한 도덕적 의욕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저 현명한 사람들은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성적 합리적 세상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저 현명한 사람들은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야. 그들은 왜 마치 판에 박은 것처럼 합리적이고 유익한 동기, 뭔가 이익이 돼야 행동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지 합리적이지. 논리적으로 왜 설명이 돼야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망상을 일으켰을까? 왜 자유의지를 배척할까? 그런 뜻이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독자적 자유의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 자유의지랍니다. 이 자유의지의 비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도스토옙스키 본인을 포함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비용이 비싸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유의지보다 다루기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뭐 논리적, 합리적 설명이 안 되고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하지 않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루기 어려움, 어, 이론이 설명되지 않는 것. 다루기 어려운 거지.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그게 네 번째 자유의지의 특징이 되겠다. 자, 그럼 이번 도스토옙스키 지하생활자의 수기 편에서는 우리가 왜 자유의지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다. 책이 원래 두껍지는 않아. 두껍지는 않는 한 200페이지 정도 아주 작은 200페이지도 안 되는 작은 책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아주 임팩트 있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설득력 있고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하생활 자유수기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103, 세 번째지. 도스토옙스키 지하생활 자유수기를 알아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별로 두껍지도 않고 얇은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뭐 반드시란 건 없겠지. 지금 반드시는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아마도 휴일날 점심 먹고 읽기 시작하면 저녁 먹고 조금 더 보면 아마 다 읽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인생에서 자유의지가 왜 필요하고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실존이지. 우리가 왜 실존해야 하는지 도스토옙스키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책에 대해 고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